금요일에 사지랑 사일이랑 사일이 일반사회 사일이 쌤이 3명이야. 영어가 재밌어? 아, 지금도 춥나? 아침에 엄청 춥던데. 어제 아침에 눈도 왔어. 오늘도 왔어요. 어?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오늘 못 봤는데 누군 걸? 안에서 계셔서. 한 10시쯤 왔나? 지훈이 오늘 늦잠 잤어? 되게 무리한 거 보다. 이 시간도 있고 앞에도 있고 그런 거 봐. 아니면 이 시간에 원래 다른 게 있는데 거긴 안 가고 온 거야? 아니면 예준이 지금 가는데. 뭐? 박예준 지금 가는데. 그래? 내 기억에 지난주에도 결석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지금 2시에요. 그렇죠? 2시에 일어났다는 건 그 전날 일찍 잔 게 아니죠. 그죠? 12시간씩 자본 적 있어? 12시간? 12시간이라는 건 엄청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한
2박 3일 밤새지 않으면 12시간 자는 게 가능한가?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이 오늘 일찍 왔네? 자, 오늘 수업은 152번부터 해봅시다. 152번. 오늘 하는 유형은 6차 방정식의 특수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 a 플러스 b x 더하기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b x는 0 얘가 중근 중근을 가졌네요. ab는 정수. 우리가 수학 문제에서 정수나 자연수라는 말이 나오면 부정방정식인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그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부정방정식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유형이 많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조건은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는 얘가 서로 다른 부호건을 갖는다. 즉 a제곱 플러스 4b는 보다 작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떤 흐름의 문제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중근을 갖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판별식 써주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3ab 5a 3b 이걸 만족하는 A, B의 순서상을 여기다 쭉 적어준 다음에 그 중에서 이게 0보다 작은 애들을 남겨요. 그리고 나서 걔네들의 A, B의 값을 구한 뒤 그 중에 최대값을 구하는 그 흐름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요. 보는 순간 4AB 마이너스 3AB니까 AB 더하기 5B 플러스 5A 그래도 이 정도는 많이 본 유형. 여러분들이 부정방정식이라는 거를 솔직히 중학교 과정까지는 거의 만날 일이 없습니다. 교과 위에 특정 공부들을 우리가 흔히 경시나 연구하고 입시 준비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는 한 부정방정식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만날 일은 거의 없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몇 안 되는 부정방정식 유형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얘야.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진짜 잘
잘 하실 줄 알아야 되고 이걸 우리는 흔히 강제인수분해다 라고 해서 A, B 요 형태 그리고 3B니까 플러스 3 여기가 5A니까 여기는 5 그럼 3, 5, 15니까 얘랑 비교해주면 8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8 2 곱하기 4 4 곱하기 2 8 곱하기 1 마1 마8 마2 마4 마4 마2 마8 마1 총 요렇게 8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이때마다 A의 값과 B의 값을 구해보면 마2 마3 그 다음에 마1 1 5 그 다음에 마1이니까 얘도 마1 그 다음에 마3 자, 계속해서 계산해 볼게요. 자, 이때마다 a제곱 플러스 4b의 값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5, 25, 4, 4, 16, 9 이렇게. 맨 밑식의 B가 그냥 3을 그래, 두 개가 플러스인데 12 그러면 이거 16이겠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해볼까? 16 마이너스 52 에라 모르겠다.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플러스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케이스는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 네 개 중에 A, B의 값이 이 경우에는 1이 되고 이 경우는 마이너스 3, 이 경우는 52, 45니까 최대가 얘가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 이야기했던 그 흐름 그대로 A, B 순서상 구해서 이걸로 걸러내고 이거 값을 구해서 그 중에 최대값. 자, 그럼 153번은 앞에서 했던 151번하고 똑같은 문제고 154번은 152번하고 같은 문제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을 똑같이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죠.
갖고 온 거야? 너 앉을 때 맨 앞에밖에 없다 야. 방금 자국만 예준아 일로 와. 자국만 있어? 일로 와. 아 나도 마찬가지. 너 어떡해? 너가 눈이 나쁘잖아. 윤수가 너 2시에 막 일어났다 그랬는데 152번 설명했고요. 154 스펠을 풀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푼 상태. 조만간 155 시작할 겁니다. 카톡은 아니야. 지난주에 전초 그 자료랑 했었는데 이거는 보셨나요? 맞아요. 틀렸네. 몇 개 나왔는데? 뭐? 샘플 뿔만을 생각 안 하거든요. A 값이 뿔만 2 나오잖아. 그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이 상태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1차식을 아예 구할 필요도 없이 내가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들어가면 저기 뭐야 A에다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맞습니까?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 얘를 마치 P2를 T로 놓으면 2차 방정식처럼 생각하면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는 0하고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46은 0이니까 2분의 9, 2분의 9 해주면 마이너스 92인 거고 나는 P2를 구하고 싶다. 그럼 마이 뿔마 루트 마이 뿔마 루트 이렇게 총 4개의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머릿속으로 우리 이성 가지고 있는데 그걸 꼭 생각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꼭 학생들이 여기서 뿔마 2 구한 다음에 px는 루트 2로 나타내는 것까지 좋은데 이 앞에가 뿔마라는 거를 생각 안 한다는 거지. x의 계속 항상 플러스인 경우만 생각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드릴까요? 중근이 돼요. 그것도 잘했어요. 얘는 전개할까 이렇게 돼요. 그것도 잘했어요. 요식은 이해되나요? 네. 그건 순서상 쭉 쓴 거야 정수니까. 그런데 이게 허가를 가져야 되니까 그거 값에 대한 체크를 쭉 한 거야. 그래서 살아남은 게 이렇게 4개 케이스. 그리고 그거에 대한 A, B 값을 그래서 그 중에 취해. 오케이? 자, 오늘의 두 번째 유형 문제 보자마자 아 이거 매번 한 문제씩 나오는 그 문제구나.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진짜 잘 연습해야 될 게 뭐냐면 학교 시험 문제 여러분들 기출문제 시험 볼 때마다 하나씩 나오죠. 근데 이런 문제집 풀면은 문제집마다 하나나 기껏해야 2문제 정도씩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몰빵으로 있는 이런 지금 같은 때 제대로 연습해가지고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자, 우리가 근각에서와의 관계는 대부분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5 그리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중학생도 다 알아요. 중학생.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게 여러분들 2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마이너스 1이 0이다라는 것까지 요 정도까지는 이용해야겠구나 그 생각은 무조건 가지셔야 됩니다. 이 문제 유형에서 얘기하는 거야.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자, 그 다음에 최고 차이 계수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주어진 기본 조건 이 2개 가지고 세팅을 한번 할 건데 이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여기가 1차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에 같은 문자. 여기가 알파, 그럼 여기도 알파. 여기 또 베타, 그럼 여기도 베타가 되겠다. 이렇게 식변형을 어떻게 해서든 해주는 거야. 왜? 우리는 곱과 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베타에 관한 식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알파에 관한 식으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분수식이 있어도 알파, 베타, 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역수 다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얘네들을 변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고 너무 식상하죠.
F 알파는 2베타. 자, 이 문제를 한번 해볼 건데 F 알파는 2베타. 자, 베타 같은 경우는 알파에 관한 식으로 바꾸더라도 여러분들의 선택지는 두 개가 있을 수 있어. 물론. 그럼 베타를 마이너스 2 알파분의 1로 할 거냐 아니면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알파로 할 거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선택사항인데 자 무슨 얘기냐 보통은 이렇게 주는 게 조금은 나을 테고요 근데 가끔씩은 이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2베타 대신에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2 알파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분의 1 그래서 알파 곱하기 F 알파는 0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도 괜찮을 때가 가끔씩긴 합니다. sorry. 왜 그렇게 쳐다보다 했더니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해도 가끔씩 괜찮을 수도 있긴 해. 그런데 아무래도 분수식이나 우리가 2차 이상의 식보다는 이렇게 깔끔하게 1차식으로 떨어지는 게 예쁘죠. 자, 그래서 F 베타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적어주고 나면 얘네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fx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x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즉 fx 플러스 5 더하기 2x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이게 2차 방정식인데 얘랑 근이 동일하대. 그러면 얘는 최고 차의 개수가 모를 때에는 원래 k 곱하기 2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주는 게 맞아. 이건 습관적으로. 왜? 이렇게 버릇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무조건 최고 차의 개수는 1이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습관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다시 보니 최고 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구나. 너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적어주면 fx에 대한 세팅은 모두 끝난 거죠. 그래놓고 f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3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굳이 얘네들을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일일이 예쁘게 전개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구할 건 f3인데 그냥 여기다 넣어. 집어넣으면 18, 3, 55, 32네.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F3은 마이너스 27. 우리가 문자보다는 숫자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얘네들 해서 한 줄 더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 그런 의문이 들겠죠. 선생님 이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 질문하는 거 보면 선생님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아니 안 되는 건 없어요. 안 되는 건 정말 어떻게 해서든 해보면 답이 끝까지 해보면 답이 나오긴 할 거야. 이것도 안 될까? 뭐 저도 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주면 xfx 플러스 1은 0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겠구나. 자 그러면 얘는 3차식이라는 인지를 머릿속으로 좀 해주시고 최고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시작하는 3차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고 근데 얘가 2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질 테니까 여기에 올 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그래서 적당히 c라고 놓고 얘를 구할 수 있는 뭔가를 해보면 되잖아. 자, fx를 모르는 상태에서 x에다 뭐 대입하면 돼? 0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fx가 날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1은 마이너스 c 그래서 c는 마이너스 1 그렇게 풀어주면 결국 fx 플러스 1은 2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1 우리 f3 구해야 되니까 3 집어넣어보면 3f3 플러스 1은 3, 9, 2, 18, 3, 5, 15, 32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다 3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그래서 마이너스 80 따라서 F3은 마이너스 27 이렇게 이해가 될란가요? 어떻게 해서든 풀리긴 다 풀려요. 여기 6번부터 또 해봅시다.
156번 안 풀린 친구들은 잠시 보시면 fx가 1-x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예요. fx 넘겨주면 얘가 주어진 형차의 개수가 1이니까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플러스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fx는 뿔마 2가 세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는 중근이어야 되고 하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얘가 중근인 경우하고 얘가 중근인 경우로 나눠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얘가 중근인 경우에는 K가 10이 될 거고 얘가 중근인 경우에는 K가 6이 될 겁니다. K가 10일 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1은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3은 0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만족하지 않는 경우. 반면에 이 경우에는 k가 6이 되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이 2인 경우에 판별식이 0보다 커서 두 실근, 중근 총 3개의 실근이 갖게 되는 경우죠. 네. 그래프를 풀 수도 있어요. 너네들 그래프로 생각하는 거 뻔하지 뭐. 뒤집어 올리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얻는 이득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라는 거야. 나는 오히려 그냥 절대값 없이 뿔마이라고 생각하면은 훨씬 편한 거 아닌가? 어차피 그래프로도 내릴 수 있는 결론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 문제를 풀면서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에 뒤집어 올린다. 그래서 그 그래프가 그리기 쉬운 경우가 있을 거고 꽤 까다로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지금처럼 그냥 플러스 2, 마이너스 1을 선을 2개 그려주는 그런 느낌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한 게 요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하고 뿔마이를 그렸을 때 이렇게 되겠구나. 그럼 마이너스 2인 게 중근인 게 너무 쉽게 보이니까. 그렇죠? 요 정도를 준다. 그 정도까지는 딱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프라고 표현한 게 설마 이거였다면 나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3학년으로 가면 오히려 접근 방식이 좀 더 한정적인데 1학년 과정은 해볼 만한 컨텐츠가 더 다양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딱 떠오르는 그 생각들을 일단은 끝까지 밀고 나가봐요.
자, 혹시 160번까지 어느 정도 됐을까요? 160번까지 무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160번까지는 근거계수의 관계 가지고 해보면 뭐 적당히 다 똑같은 패턴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문제 난이도는 소수한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그 문제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푸나 그것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근데 두 번째 왜 파트 2로 나눠놨는가? 똑같아 보이는데. 자, 162번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162번을 소수해서 이런 문제라는 게, 이런 유형의 문제라는 게 어떻게 뭐 특별히 어려울 수가 없어요. 얘는 조금 다른 것 뿐이지 엄청 어려운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1, 거기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1은 0. 이렇게 좀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눈에 띄는 거는요, 저기 보시면은 3 마이너스 베타분의 1. 자, 여기에서 3 마이너스 베타라는 것은 알파인데, 그러면은 3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은 알파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럼 알파분의 1은 다시 베타가 되겠죠. 아, 3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은 결국 베타가 되는 거구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용해가지고 알파 제곱 자리에 3알파 마이너스 1을 넣는 시도를 해볼 수도 있으나, 이거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7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6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바꿔주는 거는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해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 변형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다양한 케이스들이 나뉠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베타로 통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에 f 베타까지 왔고요. 이제 우변의 차례입니다. 우변. 베타 세제곱을 베타에 대한 최대한 차수를 낮추는 방법. 뻔하죠. 이것처럼 베타 제곱은 3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베타 세제곱은 3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베타 제곱 자리에 다시 3베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3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8베타 마이너스 3. 얘는 2배의 8베타 마이너스 2. 요렇게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요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줄 수 있긴 한데 나는 요 형태가 더 예쁜 것 같아.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은 문제인데 왜냐하면 자, 잘 봐. 여기에도 베타 마이너스 1, 베타 플러스 1에서 베타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생기고요. 여기에도 베타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이 우변의 차수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좌변의 최대한 차수를 낮추는 게 중요해요. 본식을 보시면 베타는 절대로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베타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이 상태에서 베타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해주고 나면 이렇게 써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여기에다가 베타 제곱자리에다가 3베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2베타 즉 4베타 요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뭐 이런 거보다 더 깔끔해질 수 있긴 하겠지만 과연? 자, 이거의 방정식의 근 중에서 두 개가 알파 베타라는 얘기예요. 이 몇 차 방정식인 거죠? 그렇지. 그래서 앞에서 했던 패턴이라면 원래 여기에 상수 K만 곱해줘야 되는데 이게 3차다 보니까 이 문제는 여기에 AX 플러스 B가 들어갑니다. 그래놓고 fx를 모를 때 쓸 수 있는 방법 x에 뭐 대입해? 1 대입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뭐가 주어지냐면 f0가 1 이거 아직까지 안 쓴 조건이죠. x에다가 0을 대입해가지고 f0는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식을 하나 더 만들어내고 이러면 a, b의 값이 구해지겠지. 그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서 f-1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형태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전개할 것도 없어. 너무 따뜻해서 그런가? 교실이?
마시러 가도 돼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게 감각적으로는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아니에요? 그거밖에 경우가 없긴 해요. 이거는 일단 소식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술하는 목표는 어느 정도? 170? 진짜 얼마 안 나와. 170. 소소하게 170. 이거 소소하게. 뭐 요식이야. 쌤, 이거 내신 전까지 다 끝내는 거예요? 이 수업을 앞으로 많이 하면 2주. 2주 안에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못하면 남기는 거지. 아니면 틀렸지. 논문대로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그치? 스문제 하면 대충 10명이나 정도 나올 거야. 매번 요 같은 경우는 막판 가가지고 회의를 해서 정하는 부분이라서 2주 정도 더 할까요? 슬슬 학교별 이제 시간표 나오죠. 담임 선생님들도 똑같이 이야기 하시겠지만 저희는 학교 시간표, 수학 시간표 나오면 그걸 그냥 선생님들한테 빨리빨리 전달해. 그래야 이제 그걸 가지고 계획을 세우지. 어? 그렇다며. 데일리지. 응. 이번에 데일. 또라이 같이 선생님들 생겼어. 야, 모르겠어. 뭐가 좋은? 진명 같은 경우는 진명에 목동구가 행렬 초반에 나가겠다 그러고 선생님들이 기부업했거든. 이건 좀 그런 것 같다. 왜냐면 거기까지만 해도 빡세요. 보통 2차 함수까지 들어갈 텐데. 저 지금 나머지 점을 끝났는데 충분히 나갈 수 있어요. 충분히 많이 해요. 선생님들은 생각이 없어요. 뭐라고요? 계획이 1도 없어요. 막판 가가지고 그냥 대충 쭉쭉쭉쭉 나가면 맞추는 건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어떠한 대책이 없어. 정말.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중에 정말 이 선생님은 정말 학생들한테 신경 쓰고 수업을 준비를 정말 잘 해주시는구나. 이런 선생님들은 손에 꼽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 사이에서 좀 같은 학년 선생님들끼리면 좀 가끔씩 얘기하면서 선생님 진도 어디 나가요? 선생님 진도 어디 나가요? 하면서 조금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맞는데 그런 게 1도 없어요. 지들 멋대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고 같은 경우는 또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요 바로 옆에 있는 세종과고는 선생님들이 보통 한 학년당 수학 선생님이 한 4-5명씩 들어가요. 그래서 다 잘라.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육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처음엔 안 그랬겠지. 네, 학부모들의 요청이나 이런저런 불만, 민원 이런 것들로 인해 보통 최소 4명씩 들어가. 선생님들. 그래서 파트를 나눠. 이번 학기에 나갈 거에 대해서. 그래서 중간고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떤 선생님이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고1 과정 할 때만 해도 되게 나이스해 보여. 단원별로 나눠서 하니까. 뭔가 전문적으로 보이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1학년 2학기 되면 얘네들 같은 경우 배우는 게 이제 미분 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삼각함수하고 수열을 안 했는데, 삼각함수, 지수로감수를 안 했는데 미분을 하기 시작해.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는 미분을 함과 동시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자체가 개쓰레기가 돼. 그런데도 문제가 뭔지 몰라. 아니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거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과연 학생들을 위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학교 진도? 아유 그런 거는 선생님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속편해. 그냥 쭉쭉쭉. 그게 이제 막판에 가가지고 그냥 쭉쭉 한다라는 게 문제지. 여러분들은 그냥 미리미리 학교 나가는 거는 노냅니다.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어디다라고 딱 정해놓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원래 학기 초부터. 거의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자, 16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뭐 잘 하겠지만, 자, 요 문제는 조금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1은 0이니까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요 주어진 조건을 요렇게 쓰고 요렇게 써서 하는 데까지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래 놓고 학생들 보니까 무슨 짓을 하나 봤더니 요거를 그냥 새로운 알파 프라임으로 다시 세팅을 해요. 그래서 그나마 그러면 뭔가 다행인가 싶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나 봤더니 F 알파는 진짜 최악은 이거를 이제 알파라고 다시 쓴 다음에 넘기고 넘겨서 이쪽을 알파에 관한 식으로 일단 알파 프라이머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알파는 넘기면 마이너스 알파 프라임 마이너스 1이니까 4 알파 프라임 플러스 4 요런 다음에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웃기게도 이 문제는 이렇게 해도 답이다. 그래서 문제. 그래버리니까 그 다음에도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해도 답이 나오느냐? 원래대로라면 이거에 의해서 이 식이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가 F 베타가 되고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를 넣어서 4베타 플러스 4 이거에서 이게 나오는 건데 이거에서 이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에서는 이게 나와야 돼. 그런데 이거에서 알파에 관해서 이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나온 것 뿐이야. 우연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에서 얘를 최대한 간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알파나 베타 이렇게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도는 좋은데 이런 근거 없는 작업은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해줘야 같은 방법으로 요거에서 똑같이 f 알파는 4 알파 더하기 4가 나와서 f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이렇게 쓰는 습관.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지 모른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fx는 이렇게 주어졌네. 너 1이래. 이렇게 주면 PQ가 손쉽게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156, 157 그리고 164번처럼 한근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한근이 알파면 나머지 한근은 베타다 이렇게 놓고 여기 나오는 알파 바를 전부 다 베타로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왜 314 다시 가서 해주세요. 얼마 안 돼?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돼. 맞는데 이제 너가 생각해. 너는 이제 어느 정도 직감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논리적 근거만 붙여주면 되는 거지.
자, 165번까지 잘 돼요. 5번까지 3차식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얼마든지 차수를 낮출 수 있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1차식 형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유형 정수분 문제로 이 정수분 들어가 있는 2차 방정식에서 이 정수분 문제랑 앞에 다항식에서 두 1차식의 곱으로 표현되기 위한 K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 유형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문제들마다 물론 특징들을 살펴야 되는 게 있지만 큰 그림만 놓고 봤을 때 얘는 판별식이 완전 제곱 수인 거고 얘는 판별식이 완전 제곱 식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판별식의 판별식 여기다 이런 표현을 쓰죠. 완전 제곱 식이니까. 자, 그런데 이 유형들 중에 이렇게 소수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소수라는 그 성질을 써줘야 쉽게 풀리는 거예요.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볼까? 두근이 MN인데 요래 합이 P이고 곱이 마이너스 126P입니다. 그럼 우리가 배수나 약수의 개념은 자연수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정수 범위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합과 곱이 둘 다 소인수 P의 소수 P의 배수라는 것은 M은 둘 다 P의 배수라는 얘기예요. M은 모두 P의 배수. 그렇다면 이 M에도 P가 있고 N에도 P가 있다? 그럼 이 126에 P가 하나 더 있어야지. 그래서 P가 될 수 있는 건 이렇게. 이 문제는 그냥 P에다가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7도 넣어보면 되는 문제.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하라면서요. 라고 해도 자 보시면 P에다가 P 더하기 504를 곱한 게 완전 제곱수여야 돼. 그럼 완전 제곱수에는 P가 2번 이상 들어가야겠죠. 물론 정확하게 짝수번이지만. 그럼 이 P 더하기 504가
P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504가 P의 배수. 그죠? 그럼 504에는 마찬가지로 소인수가 2, 3, 7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런데 이 문제 만약에 이런 문제 유형에서 P가 소수라는 조건이 없다면, 그냥 단순히 P가 정수라는 조건만 준다면, 그때는 방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부정방정식, 즉 만족하는 P하고 K, 정확하게 P만 구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거 설정할 때 K는 0 이상으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P 더하기 252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은 252의 제곱, 즉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곱하기 뭐가 이거가 되는 순서쌍을 여기에 싹 다 적어주는 거. 아시겠어요? 그럼 252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만큼 나오고, 또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의 2배만큼 나오겠지. 그럼 그거를 좀 빠르게 걸러내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주는 거야. 왜? 이러면 왼쪽 게 오른쪽 거보다 더 클 테니까. 그럼 다시 순서쌍이 절반으로 줄겠지. 그럼 거기서 더 줄이는 방법은, 조금이나 더 줄이는 방법. 얘하고 얘 비교를 해보면 2K만큼 차이가 나요. 그럼 얘가 홀수면 얘도 홀수여야 되고, 얘가 짝수면 얘도 짝수여야 돼요. 그 홀짝성이 같다 나는 것만으로도 꽤 많은 순서쌍이 날라갑니다. 아시겠어요? 그거예요.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안 해봐서 그렇지 그냥 약간 낯선 것 뿐이에요. 이런 식의 접근이.
이거 거기 없어요. 170번까지 풀고 혹시나 심심할까봐. 음. 뭔가 보겠지? 어디 학교 건가 보겠지? 언제 거예요? 언제 건가 보겠지? 설마 뭐 조선시대에서 거기 관이 근처에 있나? 저기 옥목교역 거기에 그치 거기 옥목교역이랑 동명 사이에 자, 168번 볼게요. 자, 168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문제에 보면은 첫 번째 줄에 뭘 강조하고 있냐면 PQ가 두 실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두 자연수분을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근의 곱과 합을 생각해주면은 바로 여기에서 PQ는 자연수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정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은 왜 줬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돼. 이 조건은 왜 줬을까? 그래서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다라고 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P고 알파 베타가 Q인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두 자연수의 합이 있고 곱이 있는 상태에서 합이 곱보다 더 크다. Why? 자, 그래서 밑에서 위를 빼보면 상식적으로는 이게 0보다 큰 게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P가 Q보다 크다라는 것은 Q에서 P를 빼면 0보다 작다라는 거고요. 여기에다 양변에 더하기 1을 해주면 더하기 1을 하기 때문에 얘는 자 여러분들 0보다 작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1 이하라는 거고요. 정수 범위에선 얘는 0 이하라는 거. 그럼 알파 베타가 둘 다 2 이상의 자연수라면 절대로 0보다 작을 수 없고요. 따라서 둘 중에 하나는 뭐다? 1이다.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야. 한근이 1이기 때문에 1-P 더하기 Q는 0이고요. 그래서 P 대신에 Q 플러스 1 대입해서 문제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QX 플러스 Q 플러스 8은 0. 얘가 서로 다른 두 자연수를 근으로 갖는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새로운 문제를 푼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이야기드렸던 판별식 Q제곱 마이너스 4Q 마이너스 32가 만년제곱수. 여기서 n은 0보다 커야 됩니다. 얘는 이렇게 쓰긴 했지만 일종의 판별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일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두 자연수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얘는 아까 한번 보여드렸던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 게 왼쪽 거보다 크고 기후성이 동일하며 홀짝성이 동일하며 지금 상황으로서는 얘네들이 음수가 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2 곱하기 18이 유일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많은 케이스들 중에서 걸러서 얘밖에 딱 안 남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Q가 정수라는 조건으로 바뀌어버리면 이것도 해봐야지. 이것도 마이너스 18 곱하기 마이너스 2. 근데 Q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은 제로. 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유형을 자꾸 하다 보면은 여기서 Q 값이 바로 딱 보이지. 이거 더하기 이거 나누기 2 하면 Q 마이너스 2고요. 그러니까 Q는 12.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일종의 이런 부정방식 이런 것들이 결국에 좀 깊게 들어가자면 우리가 정수론이라는 학문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교과 보면 정규 교과안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옛날에 들어가 있던 것들도 다 빠지고 하면서 정수론이라는 거를 마주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행여나 여러분들 경시라든가 아니면은 영과고 대비 이런 것들을 조금 하면 좀 만나죠. 정수론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잘 돼. 많이 했으니까. 그렇지 않은 일반 교과만 한 경우에는 낯섭니다. 이런 식의 접근 자체가. 별로 안 했는데도 이런 것들이 그냥 한 번에 딱딱딱딱 떠오른다. 머리가 좋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그러한 천재 수학자들은 정수론 쪽에서 두각을 많이 냈어요. 현대 수학자? 여러분들 뭐 관심이 없겠지만 요즘 유명한 수학자? 현재 살아있는? 아는 사람 있어요? 허준이 교수. 어? 허준이 교수. 아, 그렇죠. 충분히 그렇죠.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종종 언급하는 사람인데 이제 테렌스 타우라고 이제 나이가 어느 50줄 접어들었을 겁니다. 이미 옛날에 필드상을 받았고 옛날에 IQ가 한 230.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이 사람 이력 중에 12는 12, 13인가 12, 13, 14인가 맨날 헷갈리는데 뭐 내가 뭐 남의 이력이야 외울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수학 올림피아드 동문 금. 그 다음에는 대학교과. 한 20살쯤에 박사과정을 마쳤으니까 말 다 했죠.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미 일찌감치 필드상을 받은 그게 정수론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도 납득이 될 거예요. 뭔가 이해가 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소수로만 구성된 내가 원하는 길이의 등차 수열이 항상 존재한다.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길이가 3인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357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4인 걸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고 5인 걸 찾으려고 해도 찾아진다 이거. 얼마든지 길이를 잡아도 항상 찾을 수가 있다. 그게 이제 그린타우 정리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좀 천재들이 정수론의 두각을 나타내서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따지면 뭐 누구는 기하에 특화되어 있고 누구는 조합에 특화되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유난히 정수론 쪽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라 많이 안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많이 해보시면 됩니다. 뭔가 새로운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있는 문제라도 몇 번씩 풀어보세요. 왜냐하면 169번 같은 문제도 여러분들이 망설이고 있는데 누군가는 주어진 이 식을 보고 자연수 K 그리고 정수인두근 알파 베타 정수인두근 알파 베타는 뭐에서 나오냐면 이게 뭐 하나 여기에서 x는 풀마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값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0이야. 그럼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일 거 아니야.
그런데 걔네 둘이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2k가 돼야 돼. 그럼 은근히 더 절대값이 커야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6하고 2여야겠지. 그래서 이 빈칸에 2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 그럼 여기는 뿔만 2가 되는 거. 그럼 K값 나오고. 그럼 거기서 얘기하는 X제곱 마이너스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다 구해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냐, 의문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못해요. 못하니까 보는 거지. 못하니까 배우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거 흉내 내시기만 하면 돼요. 엄청나게 다양한 유형이 있고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있는 것만 알면 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의문을 갖기 시작하지. 아, 이 조건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런 식의 의문을 그때서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있는 거나 잘하세요. 웃을 게 아니야. 우리는 왜냐면 있는 것도 못하기 때문이야. 여러분들 이거 그냥 혼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냥 혼자서 집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하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시험 때까지 연습해가지고 시험 가가지고 맞추면 되는 거야. 그럼 그게 잘한 거지. 괜히 나 이거 못 풀고 내 인생 왜 그러냐. 아니라고. 아니. 이거 지금 잘 푼다고 뭐 이거 하나 막 엄청 내 친구 중에 어떤 애는 학원도 안 다니는데 이거 엄청 막 잘 풀고 다 필요 없어요. 그쵸? 안 풀려? 170번? 169번? 아니 여기까지 했는데 안 풀려? 야! 아니 두근 알파벳다. 두근이 뿔만 일하니까? 그 다음에 K는 뭐라고? 2K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6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4. K는 2. K는 2 알파벳타. 그래서 거기 fx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는데 f알파하고 f2하고 f-2를 부근으로 갖는 거기 보면 2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7이다. 그러면 f2 더하기 f-2는 이렇게 해주는구나. 10이고 f2 더하기 f-2는 마이너스 7 이렇게 이때 a제곱 더하기 b 이게 뭐냐? 이렇게 2 더해주면은 4 더하기 2a 더하기 b 4a 마이너스 2b 아니 b가 바로 나오는데 이렇게? 그렇네요. 아니 그럼 b는 1 그러면은 또 5 더하기 2a 5 마이너스 2a 그럼 a는 몇이야? 안 나오네. a제곱을 물어본 거다.
next.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정수도 문제는 판별식이 완전 제곱 수다. 여기서는 판별식이 이렇게 가라고요. 이렇게. 자, 2n 플러스 4가 n제곱이야. 2n 플러스 4면 n이 1부터 100이니까 이 n제곱이 6부터 204까지 제곱수 n제곱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럼 얘는 3의 제곱부터 14의 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시면 얘도 정수이기 때문에 짝수라는 사실. 아니 왜 웃어? 아니 느낌표가 너무 강렬하잖아. 짝짝짝. 이기 때문에 총 6가지가 이거라. 어떻게 받는 거죠? 이제 그런 심심하실 거가 지금 제 왼쪽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참 적어드렸는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1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니 아니 이제 가끔씩 저도 이렇게 학원생활 하면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친해지는 경우가 잘 없어서 학원생들 중에 이제 연락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가끔 물어보는 친구 하나 있어요. 며칠 전에 이걸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판매부고 2024 기출? 이더라고요. 생긴 것만 봐서는 오호 근데 판매부고 있죠. 그럼 우리가 또 풀어봐야죠. 처음에 무지성으로 풀었더니 정리도 잘 안 되고 막 그랬는데 한번 해보고 나니까 그냥 쏘쏘? 자, 정수분 문제는 어떻게 가라고? 완전 제곱수다. 이렇게 가라. 오케이? 자 이제 이 왼쪽 식을 어떻게 해야지? 그 생각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아 저걸 응? 어떻게 하지? 저는 처음에 완전 전개해가지고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빨리 오해해 봐. 우리 아직 시간 좀 있어. 한 10분 남았어. 그래? 쉬고 싶어. 아이 나도 쉬고 싶어. 아 왜? 쳐다만 보지 말고. 아 이것들 괜히 생각하는 척 하면서 이제 실판 뚫어지게 보는 척 하면서
나는 그냥 전개해가지고 묶어버렸거든요. 쓱 하고 보면 어허. 어때? 근데 왜 마이너스 4y예요? x 어디 갔어요? 여기 플러스 잠깐만. 4 그거 플러스 4xy 아니에요? 마이너스는 다를게요. 9 바뀌었어. x로 하신 게 그거 뒤에 4 이거 그치. 네. 네, 그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플러스. 네. 네. 아이고, 큰일 났어요. 이 얘기인 거지? 그냥 플러스 20. 아이, 정신 너무 편하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만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할만하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실제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8이라는 거는 얘가 9고 얘가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뿔마 3인 거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만 오면 80%는 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대값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답을 내야 될지 또 몰라. 왜? 3개짜리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문제는 10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것은 a가 최대여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딴 거 없고 a가 9일 때부터 해보는 거야. 그래서 9b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c가 a에 9를 집어넣어서 넘겨주면은 12 또는 6인. 저 플러스 20. 응?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 부호가 지금 응? 아니 이거잖아. 이거 마 뿔뿔뿔이라서 그냥 뿔마마마로 다 바꾼 거. 요렇게 되면 9b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c가 12인 거 요거 하나만 풀어볼게요. 할만해 보이지? 근데 너네들이 많이 한 거는 뭐냐면 그냥 여기가 bc. 근데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일단 여기다 싹 다 9를 곱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9B, 9C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9B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이렇게. 뭐 어때? 알겠어? 그래서 이걸 실제로 만족하는 BC가 있는지 찾는 거예요.